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대장동 관련 의혹이죠. 이 의혹 최초의 언론 제보자가 등장했습니다. 2년 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에 이낙연 캠프 관계자였던 남평호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프로필을 좀 봤는데 네. 우리 저 실장님 이 이낙연 전 대표가 총리 시절에 민정실장을 하셨고 그다음에 대선 경선 캠프 때도 계셨는데 네. 정확히 그때 캠프 때 직책이 역할이 무엇이었어요? 캠프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요. 예. 종합 상황실장이라고 전체 그 이 경선의 흐름을 예. 파악해 보고 예. 그 조정하고 이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캠프에 들어오는 각종 뭐 제보, 뭐 상대 후보에 대한 제보라든지 뭐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게 다 들어오면 정보가 상황실장을 거쳐서 후보한테 보고되는 이런 구조인 거잖아요. 그렇죠. 뭐 상황실에서 그 후보가 이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상대 후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예. 파악해 보고 그거를 이제 이 캠프에 보고도 하고 제가 또 어떤 게 경선에 이길 수 있는 건지 예. 그런 판단도 해보고 그런 역할이었죠.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이다. 맞는 표현입니까? 함께 오랫동안 일을 했으니까요. 예. 그렇게 많이 불리우죠. 알겠습니다. 그 상황실로 여러 가지 제보들이 있었을 건데 그러면 그 중에 한 제보가 당시에 2021년 8월 뭐 경인가요? 들어왔던 대장동 관련 제보입니까? 7월 초순이었어요. 예. 한 주민이 와서 예. 억울하다. 이 자기들은 땅을 싸게 이 팔고 비싸게 샀는데 예. 그게 이재명 그 당시의 후보 지사의 약속과 좀 어긋난다. 예. 여러 군데 다녔는데 그걸 받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낙연 캠프가 그걸 한번 살펴달라. 예. 그걸 좀 시정을 요청하는 예.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아니 근데 이제 어제 제가 진성준 의원은 뭐 당시 아마 이재명 캠프에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글쎄요, 그건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가요? 예. 진성준 의원이 어제 인터뷰할 때 의문을 좀 제기했었는데 누구로부터 어떻게 진실을 확인했기에 그 중대한 시기에 언론 제보를 했느냐. 지금으로서는 정치적 모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 단순히 주민이 그냥 가져온 제보를 가지고 뭘 근거로도 그게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터뜨렸냐 이 얘기거든요. 글쎄 검증은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주민이 가져온 게 단순한 게 아니라 법정 소송 자료였고요. 법정 소송 자료요? 법적 소송을 하고 있었는데 예. 그 소송 자료를 갖다 주었고 예. 그 대장동에 대한 과정들을 쭉 그 정리한 기록들도 많이 있었고요. 예. 그것만 저희가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저희가 나중에 이제 성남시 가서 여러 가지 그 시의회 자료들 예. 또 주민들 그 얘기도 들어보고 또 성남시 관계자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그러면서 이게 근거가 있었던 거고요. 예. 단순히 저희가 그때 당시 처음 알았던 게 아니라 예. 지역사회는 널리 대장동국이 퍼져 있었어요. 아하. 또 이제 저희가 확인했던 것 자체가 이제 돈 주고 살 수 있는 재무 자료 같은 거 예. 이거 보면 그냥 다 공개된 자료죠. 근데 진성준 의원도 저도 잘 아는 후배인데요. 예. 그걸 모략을 하는 것은 민주당 그 시기에 중대한 시기에 후보 검증도 못하는 민주당에 대한 한계 예. 이걸 반성해야지 그걸 정책 모략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제보가 들어온 다음에 한 달 정도 나름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들은 충분히 거쳤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 그냥 저희가 조사 권한이 없어서 추적하지 못한 것들 예를 들면 성남시의 공문서 같은 것은 추적 못했지만 예. 충분히 이 공개된 자료만큼은 가지고 그게 의혹이 있겠구나. 또 이재명 시장의 인지나 결정 없이는 대장동이 발생할 수 없겠구나 이런 확신은 갖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진성준 의원은 저 이재명 후보가 후보로 선출된 후에 대선 당시에 통합선대위 멤버고 네. 경선 당시에 이재명 캠프 소속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뭐 네. 정정을 좀 해드릴게요. 네. 자, 그런데 이런 제보가 들어와서 내가 이거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 캠프에서 선택하는 길이 두 가지잖아요. 네. 캠프 자체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게 있고 네. 언론사를 통해서 우회 전략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남 실장님은 두 번째, 그러니까 우회 전략을 쓰신 거거든요. 네. 당시에 캠프에서
이거 이재명 후보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데라고 공식적으로 제기하지 않고 지역 언론을 통해서 보도하게 한 이유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사 권한이 없으니까 예. 이걸 뭐 특정하게 이재명 후보를 저희가 겨냥해야 되는데 예. 뭐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 당시에 뭐 결제 서류 같은 걸 저희가 받지는 못하잖아요. 저 사실관계 확인자가 아까 하셨다면서요? 이제 김만배 씨나 이런 의혹은 충분히 있었는데 예. 이재명 시장이 문서는 보지는 못했잖아요. 이재명 시장은 본인이 제1치적이라 그러고 예. 5,503억을 환수했다고 하는 주장하는 터라 예. 저희가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특정한 완벽한 정보가 아니라 약간 불충분한 예. 이제 이 김만배까지는 특정할 수 있었어도 그 성남시 어떤 그 이 배경들 그게 이제 아시다시피 대장동은 그냥 땅 장사하게 해준 거거든요. 민간업자에게. 그런 예. 땅 장사라고 하는 거죠. 그냥 예를 들면 땅 장사를 통해서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벌게 해줬다면 그건 왜 그랬을까? 예. 왜 김만배한테 특혜가 있어서 충분히 의혹이 되는데 예. 저희가 이제 이재명 후보가 경선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개입을 저희가 확신하지를 못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캠프라든가 예를 들면 이낙연 후보한테 이재명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뭐 직접 하지는 못하고 제가 판단할 알겠습니다. 때는 이제 언론으로 간 거죠. 그러면 그때까지만 해도 네. 김만배 씨까지 관련돼 있는 거는 확신이 있었으나 네. 이재명 당시 후보까지 연관이 돼 있는 거는 심증은 있었으나 물증 없었다. 당시 그런 얘기입니까? 이 물증 아까 같이 이제 이 공문서 같은 거 그건 저희가 조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이재명 시장의 인지나 결제 없이는 불가능했겠다 이런 것은 뭐 저희 추정은 했습니다만 그렇죠. 확실한 물증은 없었다. 예, 그걸 저희가 뭐 갖고 있지는 못했죠. 그러면 나중에 뭐 성남시에서 문서 확인했다는 건 그 언론 제보한 이후의 얘기 말씀하시는 저희가 거였어요? 이제 8월 이후로는 예. 저 대장동을 추적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어요. 뭐 그 당시에는 그래요? 이제 언론과 방송이 저희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예. 크게 보도하고 예.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많은 걸 이렇게 폭로하고 그래서 예. 저희는 그 흐름만 따라갔었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거예요. 전략상 당시에 예. 이재명 대표가 관련이 돼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네. 물증은 없으니까 캠프 차원에서 공식 제기하기는 부담스럽고 네. 언론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보도가 되면 이게 기사가 굴러가면서 결국 뭔가 밝혀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건가요? 그 제가 이제 당시에 뭐 우리가 이 그 레거시 미디어에 예. 한 세 군데 이런 정보가 있다, 의혹이 있다, 예. 이걸 보도할 수 있냐 했더니 예. 추가 취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론사들이. 그래서 뭐 당연히 경선 네. 후보와 관련성을 입증을 하려면 네. 추계가 필요하겠죠. 예. 예, 그런 점이 있어서 이제 아까 인터넷 신문에 그러면 당시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한번 이걸 보도할 수 있냐 그래서 자기가 또 한번 취재를 해보겠다. 예. 그래서 준 거고 본인이 한 하루 이틀은 취재해보고 나서 예. 저한테 보니까 실장이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보도가 된 거죠. 예. 어쨌든 경선인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어느 정도의 타격을 주려는 목적은 있으셨던 건 맞는 거죠. 저는 이제 아까 얘기처럼 경선이라는 게 타격이라기보다는 예. 후보가 스스로 이렇게 뭐 이 비리나 의혹을 밝히지는 못하잖아요. 예. 상대 후보가 비리나 의혹이 있다면 그건 당연한 검증 과정이잖아요. 검증하지 않는 경선이 어디 있어요. 검증 과정이 일환이다. 검증에 대한 얘기고 예. 저는 뭐 이재명 후보가 그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가 잘못한 게 있다거나 그러면 예. 그렇게 뭐 사과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책임이 있다거나 했으면 좋을 텐데 계속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 치적으로만 홍보해 있잖아요. 네. 그건 내내 이어지고 심지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를테면 이 대장동이 호재이냐 악재이냐 할 때 예. 이재명 후보는 호재라고 들었어요. 예. 근데 자기 책임이 없었던 것으로 계속 변명하고 있었던 거죠. 그 지금 이재명 후보와 네. 당 주류에서는 야 이거는 무죄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표의 치적이라고. 네. 이 대장동의 몸통은 이재명 대표다. 이렇게 확신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이 현재까지 수사 과정이나 저희가 이제 21년 8월 달에 제가 이 추적해 보면 예. 이재명 후보 없이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이제 배임이라고 유동규도 배임으로 됐는데 예. 이 결재한 이재명은 왜 이 배임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 그 민주당은 나는 그 참 사고가 이상한데요. 저도 민주당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면 유죄 추정이 나오면 민주당 어떻게 할 거예요. 유죄가 나오면. 예. 근데
어떻게 무죄만 가지고 얘기한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건 이제 이재명 방탄 논리하고 똑같은 거죠.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네. 진짜 궁금한 게요. 네. 캠프 종합상황실장이면 후보랑 굉장히 밀접하신 관계잖아요. 네. 이거 당시에 언론 제보할 때 보고 안 하셨습니까? 후보에게? 예, 제가 맨 처음에는 이게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를 안 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 제가 제보한 것보다는 나중에 방송이라든가 언론에 예.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이렇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예. 캠프 차원에서는 뭐 방송이나 이런 걸 이제 차라리 분석해서 예. 보고한 게 훨씬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서요. 예. 다른 이제 공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그런 중심으로 후보에게 보고한 거고요. 저는 보고할 필요가 없어져 버린 게 예.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이 가는데 후보한테. 아니 그러니까 중앙 언론에 소위 말하는 앞서 예. 표현한 그 레거시 미디어에 예, 예. 저도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사실을 접했는데 예. 보도가 된 이후에는 당연히 후보에게 이건 이런 사안이고 이렇게 대응하셔야 되고 어떤 보고가 올라갔을 건데 네. 처음에 이 제보를 접하시고 한 달 동안 막 조사를 하셨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후보님 상대 이재명 후보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걸 한마디도 안 하셨다고요? 예. 왜요? 그 캠프가 이제 저희 캠프 같은 경우는 예. 그 대단히 이낙연 후보의 그 완벽주의라든가 자기 예. 검열 예. 이게 심하게 제가 모셔봤잖아요. 예, 예. 근데 이 불확실한 정보나 이걸 보고하면 혼이 나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내 개인적으로는 우리 캠프 안에서 이걸 소화할 능력이 안 됐고 이를테면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캠프에서 하나의 사례인데 예. 유튜브 블랙리스트가 우리 내부에서는 3월 달에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유튜브 방송이 우리한테 불리하다는 걸 분석한 거였는데 그게 언론에서는 이낙연 쪽이 그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공개했다 이렇게 오히려 네거티브 했던 자료로 활용되기도 하고 그래서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거 언론에 기억신문에다가 제보를 하시고 첫 보도 나기 전까지 캠프에서 실장님 혼자만 알고 계셨던 겁니까? 그랬죠. 다른 사람들은 전혀 공유하지 않고. 제가 아는 변호사나 회계사 예. 그러니까 언론인들한테 야 이게 있더라 한번 우리가 추적해 보자 해서 캠프 밖에서 이렇게 팀을 만들었어요. 아니 왜냐하면 네. 이 정도 큰 사안을 그때는 크다고 생각 안 했어요. 왜 그래요? 그러냐면 저희가 대장동 주민들한테 쭉 이제 알아봤더니 예. 다 알려진 사실이고 제가 제보했다는 건 좀 약간 부끄럽지만 제가 제보라기보다는 다 알려진 내용 자체를 일부 이렇게 우리가 공개되지 않는 자료를 예. 일정한 정도 이렇게 이제 수집을 해서 분석한 정도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사실은 이 이낙연 캠프 측에서 이게 흘러나왔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누군지 특정은 안 돼 있지만.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시점이 임박한 이 시점에 내가 제보했어. 내가 당시 후보의 최측근이었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이유는 뭔가요? 저는 뭐 최측근이라 밝히진 않았고요. 예. 박종민 최측근이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다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예, 이제 박종민 기자가 예. 이 검찰 조사하러 가면서 최측근이라고 얘기했더니 예. 그게 뭐 언론으로 또 도배하잖아요. 예. 왜 그랬을까요? 많이 어떻든 간에 보는 사람들은 이낙연 이 후보 측이 뭐 예. 죄가 있는 것처럼 뭔가 숨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걸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 기회에 털고 나가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네. 그런 이 바람으로 그냥 서로는 윤영찬 나뉘다 그런데 저러고 이렇게 좁혀지는 분위기여서 예. 그럼 내가 털고 나가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실장님, 이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이낙연 전 대표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데 네. 이낙연 전 대표는 뭐 탈당한다고 하고 네, 네. 그런데 지금 내가 바로 그거를 제보했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면 네. 이게 화합할 수 있는 퇴로를 완전히 끊었다. 네. 돌아올 다리를 불살랐다. 네. 이제는 결별뿐이다. 뭐 이런 관측들이 나오던데 그 네.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이재명 대표가 2년 동안 우리 민주당이었던 그 체제를 만든 사람이고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고 예. 그러면 이 체제가 정말 이 제도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로 앞으로도 이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대안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 체제는 2년 내내 자기 방탄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구조적으로 문제제기한 게 이낙연 전 대표이시고 네. 그 과정에서 이 자연스럽게 그걸 비판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신당 얘기를 하셨을 때 오히려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낙연이 이렇게 그 이 당을 떠나가기 위해서 뭐 어떤 얘기하고 이 대선 패배의 원인을 제공했는데 나가려 그런다. 그래서 오히려 비난하는 그 상황에서 제가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이낙연 이 대표 전 대표한테 뭐가 좀 이렇게 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줘서 저는 뭐 당당하게 좀 밝히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 사실 그 화합하고 말고는 저는 뭐 별개다. 예,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 과정인 거죠.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소위 말하는 쌍특검이라는 게 국회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이 내년 총선에 뇌관이 될 거다. 뭐 이렇게들 많이들 보는 것 같던데 혹시 50억 클럽 관련된 대장동 관련 특검도 어제 이제 통과된 거잖아요. 50억 관련. 예. 그것도 민주당에게 악재가 될 거다. 총선에 뇌관이 될 거다. 뭐 이렇게 혹시 보십니까? 저는 뭐 50억 클럽 자체가 예. 대장동의 이해관계자들 특히 법조인 클럽이 중심으로 돼서 예. 50억이 전달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게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권순일 대법관의 노비 의혹이 예. 그 속에 숨어 있잖아요. 예, 숨어 있죠.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 그리고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 55 클럽을 얘기할 때 예. 김만배 법조 인맥이잖아요. 그게. 예. 그게 이재명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 건지 그것도 좀 밝히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권순일 전 대법관하고 뭔가의 관계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권순일 대법관이 다 알려진 사실대로 뭐 이 이재명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예.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신당 창당합니까? 확실히? 저는 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건 뭐 지금 이제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예. 네. 그러면 본인은 이제 따라 나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저는 뭐 예. 예. 혹시 마지막에 이재명 대표가 붙잡아서 극적으로 타협할 가능성은 이제 전혀 없습니까? 그건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죠. 예.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획기적으로 이 그동안의 2년 동안의 방탄에 대해서 예. 반성한다거나 또 그것 때문에 책임지고 이렇게 물러나겠다 한다면 예. 그건 이제 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낙연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겠죠. 이낙연 대표가 나가지 않으려면 이재명 대표가 뭘 줘야 됩니까? 저는 뭐 이 민주당 정신을 회복하고 예. 민주당 다움을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거 아까 얘기처럼 민주당이 진실로 돌아오도록 예. 해주는 역할이죠. 추상적인 거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아까 얘기 주시면. 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자기가 예. 책임지고 사퇴한다거나 아하. 통합 비대위를 만들어서 공천에 관여하지 않겠다거나 예. 그런 분명한 구체적인 활동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사퇴 또는 통합비대위 설치.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남평호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